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극한 폭염은 내일부터 서울 수도권으로 향합니다. 37도가 넘는 중대 경보 수준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대공습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취소하겠다며 공습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제 어디까지 오를지 가늠조차 안 됩니다. 경남 양산 아침부터 펄펄 끓더니 어느새 42.5도. 최고 기온 기록을 또다시 썼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 종일 열탕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닷새 연속 40도를 넘긴 것도 처음인데 실은 남부 지역 대부분이 40도의 벽을 뚫은 지 오래입니다. 폭염을 부르는 최악의 네 박자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배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막히는 더위를 뚫고 찾아온 물놀이장. 그런데 바닥 표면 온도는 60도가 넘어 맨발로 디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들어가면 그래도 저희가 숨은 좀 쉴 수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수영장 물도 조금 미지근한 것 같아요. 햇빛 알러지가 생겨서 반바지를 맨날 선크림을 발라야 돼가지고. 물놀이장 입구에서 불과 10분 정도 온도를 측정했는데요. 이렇게 5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오늘 낮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은 42.5도를 기록하며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넘어섰습니다.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늘까지 닷새째 40도를 넘어서며 이틀 연속 신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양산 지역의 극한 폭염은 최악의 네 박자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층층이 감싸면서 펄펄 끓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영남 알프스 산맥을 넘어 양산으로 불어든 고온 건조한 바람, 팬 현상이 겹쳐진 겁니다. 여기에 맑은 날이 이어지며 강한 햇볕이 내리쬐고 마른 장마로 가뭄에 땅까지 마르면서 유례없는 폭염이 덮친 겁니다. 양산뿐 아니라 경남, 전남, 광양까지 41도를 기록해 남부지방 폭염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폭염에 물 사용량이 폭증하자 경북 청도군은 일부 지역에 제한급수에 돌입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단수 피해 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전국에서 96명의 온열 질환자가 추가 발생했고 올해 누적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열 지옥을 방불케 하는 이 더위, 내일부턴 한반도 서쪽을 덮칩니다. 서울 전역엔 이미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부턴 서울 낮 기온이 37도 안팎까지 오른다는데 지금까지 더위가 몸풀기였다면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란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지우 기자, 얼마나 덥습니까? 네, 저녁 6시 반이 다 됐지만 숨막히는 무더운 공기에 제 얼굴과 등줄기에선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남산공원의 현재 기온은 32.8도인데요. 휴일을 맞아 그늘이 있는 공원을 찾은 시민들도 온몸이 금세 땀으로 젖어버렸습니다. 너무 지금 올라오자마자 너무 더워가지고 숨을 못 쉴 만큼 덥습니다. 우리 이게 또 옷도 다 젖은 거 보이죠? 남산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바라본 휴일 서울 도심은 폭염의 위세에 온통 붉게 달아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4.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전 11시 서울 서부권에도 폭염경보가 발효되면서 현재 서울 전역이 폭염경보로 뒤덮인 상태입니다. 야외에 주차해둔 차량 안에 초콜릿과 버터를 넣은 컵을 놓고 내리자 30분 만에 내부 온도가 50도까지 치솟으면서 젓가락으로 휘저을 수 있을 정도로 초콜릿과 버터가 녹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가마솥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고요. 양산하고 모자가 없으면 절대 못 걸어 다닐 만큼 너무 덥고요. 내일부터는 더 강한 극한 폭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뜨거워진 동풍이 한반도 서쪽으로 유입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기온을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 지역 예상 최고 기온은 37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지고 이번 주 내내 이런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볕이 강한 낮 시간에는 건강을 위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폭염은 열대야 탓도 큽니다. 밤 사이에 기온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열이 쌓이기만 하고 빠지질 못하다 보니까 이 폭염이 폭염을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11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 중인 서울. 이 밤더위를 이기지 못한 시민들이 결국 텐트를 들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지를 뜨겁게 달군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한강변. 잔디밭에 옹기종기 설치된 텐트가 보입니다. 강변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나온 시민들이 친 텐트입니다. 한낮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강바람으로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강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나오길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일어날 수 있어서 좋아요, 엄마 아빠랑. 폭염이 맹위를 떨친 서울에선 지난밤까지 11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이어졌고 오늘도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 7월 한 달간 전국의 평균 열대야 일수는 9.7일로 역대 1위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열대야는 체온을 낮추는 걸 방해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잠을 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찬물로 먼저 샤워하고. 일 최고 기온이 38도 이상이면 집에서 발생하는 온열 질환자가 2배로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8월 한 달간 한강공원 여의도와 뚝섬 지정구역에서 각각 최대 텐트 100동씩 1박 2일 취침을 허용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지금처럼 극한 더위를 이겨낼 것이냐 아니면 슈퍼 태풍을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는 운명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태풍 돌핀을 받자니 물난리가 걱정이고 그렇다고 안 받자니 도저히 이 열지옥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보도에 오은선 기자입니다. 현재 괌과 일본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13호 태풍 돌핀은 서서히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흘 정도 뒤에는 일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돌핀이 현 경로를 유지해 한반도를 비껴갈 경우 더위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태풍이 중국을 향하면 주변 공기가 빨려가면서 한반도엔 동풍이 붑니다.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지나며 덥고 건조해지는 팬 현상을 일으키면 안 그래도 더운 이중 열돔에 더운 공기가 추가되는 삼중 열돔 상황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하길 마냥 바랄 수도 없습니다. 태풍의 위력 때문입니다. 돌핀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면 구름과 비의 영향으로 기온은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집중호우나 강풍, 침수 등 태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 돌핀은 현재 강도 4단계, 최대 풍속 초속 50m 안팎의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과 2003년 2년 연속 큰 피해를 안긴 태풍 매미와 루사급의 위력입니다. 태풍이 와도 고민, 안 와도 고민인 상황. 태풍의 향후 경로는 이번 주 초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8월의 첫 주말 극성수기란 이름에 걸맞게 전국 피서지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서 여기가 해수욕장인지 출퇴근길 지하철 아닌지 모를 정도로 피서객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깁니다. 온몸에 진흙을 바른 채 게임을 즐기고 머드탕에선 보물찾기가 한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의 뜨거운 여름을 잠시나마 잊습니다. Refreshing. It's refreshing. It also is great at blocking the sun so I don't get burnt, but it feels good.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 쏟아지는 햇볕 아래 바다로 뛰어듭니다. 물장구를 치고 뜨거운 모래찜질을 하며 여름을 즐깁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제 바다 들어가니까 시원해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적시고 파라솔 아래 누워 바닷바람을 만끽합니다. 네, 지금 이 무더위를 좀 날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랑 같이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여름 휴가와 주말을 맞아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전국 해수욕장은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어제 하루 부산 해운대에는 27만 명이, 강릉 경포대에는 16만 명이 넘게, 이곳 대천 해수욕장에도 15만 5천 명이 찾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규모의 인파가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이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욱입니다. 요즘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이 손풍기 들고 다니는 모습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방 시원해지겠지 싶은데 이 손풍기 잘못 쓰면 더위 식히려다가 오히려 더 열받는 수가 있습니다. 정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급 폭염에 거리 곳곳에서 휴대용 선풍기, 손풍기가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폭염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야외 걸어 다닐 때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더운 날에는 더운 바람이 나와서 크게 시원하다고도 느끼지 못해요. 시원한 데 있으면은 시원한데 더울 때 있으면 바람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 효과는 어떨까? 34도를 넘는 무더위 상황에 손풍기가 효과가 있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손풍기를 틀자 43도였던 피부 온도가 순간적으로 5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원래 온도 정도로 돌아오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실제 지난주 세계보건기구 WHO는 40도가 넘는 상황에선 선풍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오히려 몸에 열기를 더한다는 겁니다. 열풍을 갖다가 자꾸 나한테 쏟아붓는 거잖아요. 땀이 뭐 계속 배출되도록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곧장 증발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니까. 전문가들은 체온을 넘는 극단적 더위인 경우 양산을 쓰거나 물을 마시는 것이 손풍기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채 하루를 못 갔습니다. 오늘 새벽 음주운전 차량이 왕십리 일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김선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1층 출입구에 흰색 승용차가 박혀 있습니다. 충돌 당시 충격으로 차량 에어백은 모두 터져 있고 출입구 구조물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승용차가 건물 1층 철학관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시쯤. 너무나 큰 개음 소리가 나서 이거는 건물이 붕괴되는 거야. 이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어서 그냥 문을 열고 나오고. 차량이 들이받은 철학관 입구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면서 주위에는 파편이 넓게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CCTV 영상에는 이 승용차가 철학관으로 돌진하기 3분 전에도 골목길에서 후진을 하다 근처 카페의 난간등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늦은 밤이라 철학관과 카페 모두 영업을 마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고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선범입니다. 더워도 너무 덥다 보니 그런 걸까요? 한 승객이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통에 버스가 20분 가까이 움직이질 못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역버스에 올라탄 한 남성이 승객들과 언성을 높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안양시 석수역 인근 지정된 광역버스 탑승주를 착각한 남성이 뒤늦게 버스에 올라 태워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버스기사가 만차라며 탑승을 거부하자 남성은 30분 넘게 기다렸다며 욕설도 내뱉었습니다. 다쳐서 못 타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내가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타고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동으로 멈춰선 버스는 경찰이 해당 승객을 인계한 뒤에야 20분 만에 출발했습니다. 갈대밭 위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짙은 잿빛 연기가 하늘을 가득 뒤덮습니다. 이 불로 축구장 300개 가까운 면적에 맞먹는 약 200헥타르가 소실됐고 푸르렀던 갈대밭은 메마른 잿더미로 뒤바뀌었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에 총력을 쏟았지만 건조한 날씨 탓에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만 17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굉음과 함께 컨베이어 벨트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올라가 거센 물줄기를 쏘아대며 진화에 나섭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한쪽 외벽이 불길에 그을려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4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모친의 명의로 차린 1인 기획사를 통해서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배우 차은우 씨 소식입니다. 얼마 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130억 원을 모두 냈다고 밝혔었는데 최근 이게 부당한 과세라면서 조세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배우 차은우 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세금이 부당하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차 씨는 어머니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세율을 낮추는 등 세금 200억 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세무당국이 차 씨 측의 납부를 통지한 세금은 모두 130여억 원. 차 씨는 군복무 중인 지난 4월 이를 모두 납부했었는데 지난달 초 과세 부당을 이유로 조세 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낸 겁니다. 조세 심판은 잘못된 세금 부과를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심판 제도입니다. 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세금이 취소되거나 깎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100억에서 200억원대 사건은 평균 1년 안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차 씨 소속사 측은 과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7월 입대한 차 씨는 내년 1월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얼마 전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서울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번엔 남대문 시장을 찾아서 호떡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는데 친숙함을 통해서 거리감을 해소하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묵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네요. 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귀한 분 여기까지 오셨네요. 되게 오랜만이에요. 부임 4일째인 어제 남대문 시장을 깜짝 방문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호떡과 어묵, 식혜를 맛봅니다. 어렸을 때 어묵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신다고 엄청 애기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묵을 들고 식혜도 너무 또 좋다 그러시고 굳이 또 계산을 하시고. 남편 숀 스틸 변호사와 함께 손주 선물을 고를 땐 여느 한국 할머니들처럼 소박한 모습입니다. 똑같이 이제 줄을 서가지고 이제 하고 이러니까 그분 대사님이신지 잘 몰랐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보시고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스틸 대사 부부는 시장 입구에서 소나트를 하며 인증샷도 찍었습니다. 40분 가까이 시장에 머무른 걸로 전해진 스틸 대사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품을 상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SNS를 통해 많은 것이 변했지만 따뜻한 정과 활기, 정겨운 풍경은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주말인 오늘 실향민 출신인 부모가 다녔던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공간을 잇따라 방문하며 소프트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정말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어제까진 이란을 박살내겠다 호언장담을 하더니 공습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그 손을 내려놨습니다. 중동의 맹주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전화 한 통이 트럼프 대통령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이 공격 보류를 요청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 이란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된 협상의 틀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말을 기해 이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추가 공습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And at some point they're going to say we just can't take it anymore. 트럼프의 공격 보류에는 중동 국가들의 만류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엑시오스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어제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확전 자제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강경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최근 사우디 외무장관과 통화하며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튀르키예 외무장관, 파키스탄군 총사령관과도 비슷한 취지로 통화한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은 우크라이나 전장에도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돌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생산 면허를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잡아떼면서 당장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구멍이 난 겁니다. 러시아는 기다렸다는 듯 우크라이나 수도를 집중 타격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곳곳에 시뻘건 불기둥이 솟아 있습니다. 하늘을 뒤덮는 번쩍임과 함께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미사일 드론 공습을 당한 건 현지 시각 어제 새벽. 키이우와 인근 지역의 군수산업시설과 물류센터를 공격한 러시아 국방부는 넵튠 유도미사일과 플라밍고 순항미사일 생산시설 등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3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Оці вибухи, бух-бух, і у нас тут почали сипатися потолки. Вікно у мене тут вибите, все попадало туди вовнутрь. 요격 미사일 부족으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27발 중 요격된 것은 단 한 발뿐. 이번 공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생산 면허를 주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지 몇 시간 만에 벌어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방공망 추가 지원을 거듭 촉구했지만 트럼프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활용한 선박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흑해에서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의 자회사 컨테이너 선박 야니나호를 격침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배가 제재 대상이라며 공격을 정당화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지진 발생 엿새째, 일본 구마모토는 이제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열사병 의심 환자들은 속출하고 있는데 물도 전기도 끊겨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은 자위대원이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자위대가 설치한 간이 샤워 공간입니다. 주민들은 오랜만에 몸을 씻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지진 발생 엿새째, 강진에 이어 폭염까지 겹치며 주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NHK는 지진 지역 주차장 차 안에서 잠을 잔 70대 여성이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증상으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 현장에서 열사병 사망자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구마모토의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お風呂ですかね。お風呂入りたいですね。お風呂入ってエアコンの効いた部屋でお布団で寝たいですね. 현재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6만 9천여 가구는 여전히 수돗물이 끊겼고 일부 지역은 전기 공급도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自分自身の状況はとにかく水と電気がなかったから本当蒸し風呂の中にいるっていう感じでしたね。熱中症にならないようにだいぶ気をつけました.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서 무너진 집과 잔해를 치우며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열악한 대피소 시설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급수 지원과 임시 목욕 시설 등 이재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요즘 해외에선 우리나라 화장품 못 사서 난립니다. K-뷰티를 맛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 사이 요즘 성지처럼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반값 득템에 환호성을 지르는 외국인들,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품 매대를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정가 8만 원짜리 화장품이 고작 4,000원, 무려 95% 할인 판매 중입니다. 중간 유통 과정을 줄이고 2월 상품 등을 활용해 가격을 대폭 낮춘 오프 프라이스 매장이 외국인들의 득템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사드리고 싶어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보고 더 많은 제품들을 살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무엇을 담을지 고민해보고 스킨케어부터 보습크림까지 되는 대로 담다 보니
어느덧 바구니가 가득 찹니다. In average about 50% I would say. Looking for the eyes something and for the face different price. 의류를 최대 90%까지 할인하는 매장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이 티셔츠를 이리저리 둘러보고 선글라스와 스포츠 운동화 코너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I first saw that I thought that the shoes were the first copy because they were so cheap as compared to the market outside. So yeah, the discounts were pretty good on the shoes for sure. 고물가 속 가성비 매장이 외국인 관광객들 K-쇼핑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BTS가 뉴욕 한복판을 점령했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이 열린 바로 그곳을 전 세계에서 몰려든 BTS 팬 8만여 명이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미 시상식 보이콧 선언 이후 그 파장이 적지 않은 터라 관심이 더욱 컸습니다. 뉴욕에서 백승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던 미국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 이번엔 세계 각지에서 모인 BTS 팬들로 북적입니다. 공연 시작 5시간이 남은 현재 스타디움 앞은 많은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이곳에 8만 명의 아미가 움집할 예정입니다. We've been preparing for this for like months in advance. You know, all the preparation that it goes into, the outfits, the makeup, the merch. Like it's just, and the trip coming here too. It's like you have to prepare, and it's. 응원봉 물결과 함성이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태극 문양과 승무 등 한국 전통적인 요소도 가미된 무대에 팬들은 연신 환호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It's been 12 years since I've been a fan, and I haven't seen them for the past 8 years. So for me, it's a very 감동적인 experience. And for the first 30 minutes, I was crying. 열기는 공연장 밖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 건물을 둘러쌀 만큼 인산인해를 잃었고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과 록펠러 센터 등 뉴욕 명소 곳곳도 BTS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2017, when I started knowing them, I was blown away about the culture, the people, the message, because it's really it's amazing, like that you got the opportunity to do that in a city as big as New York.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둘째 날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우세가 점쳐졌던 어제 충청에선 김민석 전 총리가 45.05% 득표율로 깜짝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부산, 울산, 경남 경선장에선 서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면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서로를 향해 윤리위 제소 카드를 꺼내든 민주당 당권 주자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개파 행위를 한 사람들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공격하고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는 모두 노 전 대통령을 거론했습니다. 한미 FTA 특위원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뒷받침했습니다.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고 했을 때 투표해달라고 외쳤던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밤 김민석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진정한 은인은 대중의 힘과 집단지성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저를 오랫동안 24년간 비판해 주신 노사모의 동지들과 어제 충청권 경선에서 303표 차이로 결과가 나뉜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는 엇갈린 판세 분석으로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 전 대표는 어제 충청권에선 졌지만 부울경에선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전 총리는 오늘 숫자에서 져도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더위 기록 경신에 입맛도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더위 먹었을 때는 식사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이온 음료를 마시거나 설탕과 미량의 소금 탄물이 도움이 되고 몸의 온도를 천천히 내리는 게 좋습니다. 내일부터는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의 기온이 오릅니다. 오늘 34.9도였던 서울은 내일부터 37도로 극한 폭염의 한 주가 시작되겠습니다. 강원과 충북은 5에서 10mm 정도의 약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양이 적어서 더위를 해소시켜주기에는 어렵겠습니다. 다음 주 제13호 태풍 돌핀의 경로에 따라서 더위가 이어질지 슈퍼 태풍이 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